반갑습니다. 영원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강의가 봅시다. 몇 번째인지. UI는 끝났고 25번째 강의네요. 그죠? 25번째 강의는 이제 유틸리티 몇 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UI처럼 하나하나 가봅시다. 자, 맨 처음에 유틸리티 폴더 안에는 한 20개 가량 되는 파일들이 있어요. 맨 처음 파일 보면 어 언더바 db 디스 이게 디스팅트 파일인데 이거 관리자 권한으로 db 파일에 있는 디스팅트 py 요거를 실행하는 용도입니다. 그죠? 이 파일을 실행하면 디스팅트 py 요게 실행되겠죠. 그죠? 요거를 보시면 간단해요. 요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잠깐만요. 스피커 끌게요. 스피커에서 잡음이 들어오는 것 같네요. 데이터 파일에서 그 중복된 것만 이제 찾아서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업데이터라는 프로세스가 나눠서 실행될 텐데 보면 일단 OS 리스트 dir 해서 이 db 패스에 있는, 그러니까 이 데이터베이스 폴더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톰에 보면 언더바 데이터베이스 있죠. 거기 폴더에 있는 파일들을 쭉 읽어와요. 리스트예요. 파일 리스트. 그래서 그중에 이제 언더바 틱 언더바가 포함되어 있거나 .db이거나 그리고 백이 아닌 거 요런 거 요런 파일만 불러옵니다. 파일 리스트로. 그렇게 해서 이제 8개 프로세스로 나눠서 이 업데이트를 실행할 거예요. 하나의 프로세스를 하면 느리기 때문에 8개, 뭐 더 늘리셔도 됩니다. 8개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서 8개로 해서 파일을 이제 이누메레이터 파일스로 감싸 가지고 숫자랑 파일 이름이랑 해서 8로 나누면 8로 나눈 그 나머지가 i인 거, 맨 처음에는 이제 0이겠죠. 0부터 7까지예요. 레인지 8 하면. 그래서 0인 것만 모으고 그걸 또 리스트로 넣어 가지고 이제 파일 리스트는 리스트인데 그 안에 이제 8분류로 된 파일 리스트 하나씩이 8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렇게 하면. 요런 방법 에이전트에서, 그죠? 에이전트나 리시버에서 주식만 있죠. 주식 에이전트에서 파일을 전량 연산 8개로 나눠져 있는 그 부분하고 유사하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프록 리스트에 이 업데이터라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스타트하고 그 안에 프로세스를 넣어 놓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종료될 까지 이 프로세스 조인하면 종료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보면 여기 파일 리스트를 8개의 리스트를 넣어 놨잖아요. 그걸 하나씩 요렇게 넘기는 겁니다, 업데이터한테. 그 번호는 이제 0 번이 아니고요. i는 0 부터 시작하니까 1 번부터 8 번까지 요렇게 해서 프로세스 만들어서 넘겨서 프로세스가 실행되고 완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종료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세스 보면 이 파일 리스트 받아와 가지고, 그죠? 로고는 이제 겟 로고 이 스태틱에 있는 겟 로고 가져와 가지고 이름 넣어 주고 db distinct라고 이 업데이트라고 안 넣고 요거로 넣어요. 그럼 cmd 창에 요걸로 찍히겠죠? 그래서 db distinct 데이터베이스 중복 확인 번호는 1 번부터 8 번까지 있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파일 리스트의 마지막 개수 기준으로 현재 몇 개
중복 확인 중인지 로그를 찍기 위해서 길이를 last로 선언하고 카운트는 맨 처음에 0, 하나 될 때마다 플러스 1 되는 거고요. 고렇게 해서 이제 연결을 이제 파일 이름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파일 리스트에서 dbname이랑 k 가져와서 k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플러스 1 해서 로그만 찍는 정도고, 그래서 db 파일 연결 만들고 pd read sql 해서 select name 요 부분이 그 테이블의 이름 가져오는 거죠. 그죠? 익숙하실 거예요, 요 부분. 그리고 나서 dbname에 toList 하면 그게 테이블 리스트가 되는 거죠. 테이블 리스트는 전부 코드예요, 종목 코드. 종목 코드가 이제 머니탑이 아닌 거, 이제 머니탑이 아닌 것만 요렇게, 이 팩트 코드는 제외됐어요. 그죠? 백이 있는 거는 제외. 그 일자별 db랑 요거는 요거는 틱만 되네요. 민도 해야 되는데 바꿀게요. 틱 또는 민, 그리고 and 요렇게 해야겠죠. 분봉도 있으니까 지금 틱 or 민, 그죠? in x 민, 여기 언더바 민 언더바 요렇게. 그러면 틱 일자별 민 일자별 db를 가져오는 거예요. 요렇게 하면. 그죠? 틱 또는 민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db로 끝나야 되고 백이 아니어야 돼요. 그죠? 그거를 가져와 가지고 8개로 나눠서 머니탑만 이 일자별 db에는 머니탑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일자별 db 하나마다. 그래서 그거를 제외한 거를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읽을 텐데, 이제 select from 모든 것 하면 이거는 그냥 모든 데이터 읽어오는 거고, distinct 모든 것 하면 이제 중복되는 걸 제외하고 읽어요. 요렇게 하면 쿼리 자체가. 그래서 이제 df1하고 df2가 다르면, 길이가 다르면, 그죠? 길이만 비교하면 돼요. 그래서 다르면 이제 df1만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정됐다고 카운트를 추가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 db만 이제 로그를 데이터베이스 중복 제거, 코드 번호 찍어주고, 이렇게 날짜도 찍어주면 좋겠는데, 그죠? 코드랑 날짜가 테이블 리스트에 차라리 코드보다는 테이블 이름을 찍는 게 낫겠네요. 그죠? 테이블 이름을, 테이블 그 db의 이름 뭐 스톡틱 스톡틱 날짜 요렇게 된 그 이름을 찍는 게 낫겠어요. 그죠? 그 데이터 그 db에서 데이터를 제거한다고 하니까 코드로 찍으면 어느 db에서 제거된지 모르잖아요. 그죠? 요렇게 바꿀게요. 테이블 리스트가 아니고 여기에는 없군요. 파일 이름 dbname을 찍는 게 낫겠네요. dbname이 이제 그 파일 내 이름이니까. 테이블 리스트는 그냥 전체 리스트를 찍을 뻔했어요. 그죠? dbname을 찍을게요. dbname을 찍으면 되겠네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의 테이블 이 데이터베이스 하나 완료하면 요렇게 몇 개 진행 중이라고 찍어 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중복이 만약에 제거됐으면 커밋하고 커밋 커밋은 필요 없는데 커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요거 왜 들어갔죠? 커밋은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고. 그거를 해야 되는데 원래 커밋은 아니고 바쿰, 그죠? 커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요렇게만 하면 돼요.
중복 제거가 몇 줄 제거이기 때문에 요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서 이제 마지막에 카운트가 이제 중복 제거 건수가 되는 거죠, 이 카운터가. 고렇게 해서 요렇게 로고 찍어 주면 됩니다. 요렇게 커밋해 두고 그러면 디스팅스 서면 끝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 블랙리스트 3 개가 있어요. 코인하고 퓨처랑 그리고 스톡이랑 다 이제 종목 코드를 넣으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주식에만 요렇게 코드가 들어가 있죠. 요게 이제 그 창정이 형, 창정이 저한테는 동생이지만 김창정 씨 관련된 종목 그거예요. 쪼끔 오래됐어요. 그래도 그새 그대로 있네요. 그대로. 지금 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안 해 봤어요, 이 종목들. 그리고 이제 간단한 거부터 먼저 합시다. 차트 뭐 요런 거는 조금 이따 하고 간단한 거. 그다음에 설명이 간단한 거는 그냥 순서대로 합시다. 자 차트. 이 차트는 지금 이제 유틸리티에 있는 파일 중에 개별적으로 프로세스 형태로 스톰이 실행될 때 실행되는 게 차트랑 어 스톰 실행 전에 먼저 실행되는 게 또 하나 더 있어요. 요거 유틸리티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체크 고 요 데이터베이스 체크랑 그다음에 프로세스 형태로 실행되는 건 호가, 쿼리, 사운드 그리고 텔레그램 봇 그리고 웹 크롤링 요런 프로세스들은 별도로 실행돼요. 그래서 얘들이 다 이게 뭐 큐에 보면 사운드 큐 있고 쿼리 큐, 텔레 큐, 차트 큐, 호가 큐, 웹 크롤링 큐 요렇게 있죠. 요것들이 이제 별도의 프로세스로 다 실행이 되고 이 다 프로세스들은 이렇게 각자의 해당하는 큐들을 감시하고 있어요. 요런 형태로. 일단 고렇게 알고 계시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차트를 하기 전에 요거부터 해야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체크 이게 먼저 돼야 되니까. 자 우리가 스톰 배치 파일이나 뭐 요런 코인들 요런 것들 실행될 때 로그인용 배치 파일이 실행될 때 항상 이 부분부터 실행되고 그다음에 스톰이 실행되도록 요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에코 골뱅이 에코부터 요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는 거예요. CMD 창에서. 그 과정이라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클릭만 하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됩니다. 여기 부분이. 그래서 먼저 이제 데이터베이스 확인을 해요. 그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체크 이 파일이고요. 스톰을 맨 처음에 이제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면 어 DB 파일 안에 아무 파일도 없어요. 요 데이터베이스 파일 안에 아무 파일도 없이 맨 처음에 압축을 해제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얘가 요 데이터베이스 체크가 알아서 DB를 쭉 이렇게 만들고 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그래서 하나씩 보면 여기도 이제 로고를 찍기 위해서 로고 만들고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폴더가 없으면 폴더도 만들고 로고 폴더도 없으면 로고 폴더 만드는 과정. 그리고 이제 DB로 사용할 거 요렇게 별도로 요렇게 지정하고 요런 이름으로 만들 거예요, DB를. 여기서는 이제 요거 4 개만 만들어요. 4 개만. 그래서 맨 처음에 보면 암호화 키를 제가 어 생성한다 했잖아요. 그죠? 거기에 이제 리드 키 해서 없으면 라이트 키가 되고 이제 한번 만들었으면 리드 키가 작동할 거고 없으면 라이트 키예요. 그래서 라이트 키를 가 보면 요렇게 이제 크립토그래피의 퍼넷을 이용해서 제너레이트 키 하면 키가 생성됩니다. 여기 이제 생성될 때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그 생성된 키를 여기 레지스트리에 요런 주소로 만들어 가지고
키를 이제 저장해 두는 거예요. 요렇게. 고 과정이 이제 라이트 키예요. 요렇게. 반대로 리드 키는 요 레지스트리에서 읽어 오는 거겠죠. 오픈해 가지고 쿼리 밸류 EX 하면 요렇게 읽어집니다, 키가. 요런 형태로. 그 부분이 요거예요. 없으면 오류가 나면 여기 오류가 나겠죠, 리드 키가 원래 없으면. 그럼 만들고 다음부터는 요 키를 읽어 오는 거예요, 리드 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세팅 DB를 연결을 해서 처음에는 없겠죠. 이제 빈 DB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존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똑같이 select name from SQLite master where type table 해서 이 테이블의 리스트를 요렇게 가져옵니다. 테이블의 리스트에서 메인이 없으면 메인이 이제 요것들 저장하는 거예요. 없으면 요렇게 만들어 가지고 컬럼 데이터 만들어서 데이터 프레임 만들고 바로 df to SQL 하면 이렇게 바로 여기에 만들어져요. 기존에 있으면서 제가 업데이트 할 때마다 뭔가 추가되거나 최근에 리시버를 주식 에이전트로 이름을 바꿨거든요. 이 부분이라든지 버전하고 에이전트 공유는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 드랍. 그러니까 이게 아닐 경우 업데이트를 계속 따라오다 보면 요게 남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없애는 부분. 그래서 업데이트 되었으면 어 다시 리플레이스하고 아니면 그대로 유지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식 계정이 없으면 이런 형태로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서 저장하는 거고요. 코인 계정도 요렇게 만들어서 저장. 텔레그램도 요렇게 8개 만들어서 저장. 그래서 이제 초기 설정에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 증권사 목록이 키움증권 1, 2, 3, 4 해외선물 5, 6, 7, 8 요렇게 돼 있잖아요. 그 마지막 숫자 기준으로 여기 인덱스에 저장이 됩니다. 그 기준과 똑같이 텔레그램도 저 기준으로 맞춰서 요렇게 1 번에서 8 번까지 저장돼요. 그러니까 텔레그램까지 8개 다 입력해 놓으면 이 1, 2, 3, 4 증권사 기준 선택에 1, 2, 3, 4, 5, 6, 7, 8에 그러면 계정도 다 다르고 텔레그램도 다 다른 설정을 만들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할 일은 별로 없겠지만 그죠? 한 컴퓨터에 보통 뭐 많아야 4개 실행하면 끝이에요. 고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스톡 테이블에는 이제 주식 관련 설정들 요렇게 기본 값들 들어 있고 코인에도 코인 관련 설정들 요렇게 데이터 프레임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팩트 관련이 이제 요렇게 있어요. 팩트 관련 백DB에. 그리고 기타에는 이제 마지막에 뭐 테마라든지 저해상도 설정, 휴무 프로세스 컴퓨터 종료 설정, 창위치 기억 설정, 창위치 라이브 참여 여부 등 CDR 키까지 이렇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오더 설정, 요 주문 관리 설정이죠. 어 여기는 주식 매수, 주식과 해외 선물 매수, 여기는 매도, 그리고 여기는 코인의 매수, 여기는 코인의 매도, 주문 관리 설정들, 그리고 연결 닫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드 인포에는 요렇게 퓨처 인포랑 스톡 인포 두 개가 있어요. 그 기본 형태만 요렇게 갖춰 가지고 하나씩만 요렇게 기본으로 넣어 놨어요. 여기 없으면 오류가 나기 때문에 요렇게 넣어 둔 거예요. 잠시만요. 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전략 DB. 전략 DB는 이제 요렇게 execute 형태로 요렇게 바로 그래서 이제 단지 이제 이 그 판다스 PD에
데이터 프레임에 이제 to SQL을 이용할 때는 바로 요렇게 하면 되지만 이제 커서 이게 커서의 execute 명령이에요. 그때는 이제 연결해서 커서를 만들어야 돼요, 요렇게. 그렇게 해서 커서 execute 하면 요렇게 create 요런 형태로 됩니다. 명령을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코인 바이 일반 전략, 매수 전략 테이블이고 고거 만들 때 칼럼명 넣고 타입 넣고 요런 형태고 그리고 인덱스 만들어 주고 요런 형태로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코인들 쭉 먼저 만들고 주식용 쭉 만들고요. 그죠? 사용한 형태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 선물용 쭉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스케줄러용이 또 있어요. 스케줄러용. 그러고 나서 커서 execute는 항상 컨커밋을 해야 적용이 됩니다. 커밋하고 연결 닫고요. 그리고 거래 목록 DB 여기도 똑같이 커서 만들어 가지고 테이블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테이블 이름 리스트에 없으면 체결 코인 체결 리스트, 잔고 리스트 퓨처 선물용, 토탈 거래 목록용 이거는 실은소는용 똑같이 어 거래 목록 퓨처 하나 만들어 주고 체결용 잔고 이거는 주식이죠. 주식용 쭉 만들어서 execute 다 하고 인덱스 만들고 커밋하고 연결 닫고 그러고 나서 데이터베이스 확인 완료 요렇게 찍어 주는 겁니다. 요런 형태로. 이 쿼리는 어떻게 가져올 수 있냐면 우리가 DB를 한번 만들고 나면 뭐 만드는 거는 이런 형태가 더 편하잖아요. 그죠?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뭐 타입 지정할 필요도 없이 숫자면 숫자, 점이 있으면 점 요렇게 해서 이렇게 DB를 만들고 나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SQL용 쿼리를 어떻게 가져온 거냐면 간단해요. 데이터베이스에 우리가 DB 브라우저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세팅 파일을 요렇게 열어 봐요. 그럼 여기에 다 적혀 있어요. 그죠? 테이블 오른쪽 여기에 다 적혀 있어요. 어떤 형태가 되어 있는지. 만들 때 이런 형태로 만들으라고. 인덱스랑 여기 보시면 텔레그램만 봐도 자꾸 이거 오른쪽으로 가나요? 텔레그램만 봐도 텔레그램 만들 때 요렇게 만들고 인덱스는 요렇게 만들으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요런 형태로. 음. 그래서 그거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요런 형태로. 가져온 게 요런 거예요. 요렇게. 그죠? 아시겠죠? 복잡하지만 간단합니다, 의외로. 그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다 확인하는 거예요, 쭉쭉. 그런 다음에 이제 스톰 BI가 실행되는 거죠, 요렇게. 그죠? 그리고 이제 차트를 봅시다. 그리고 차트 프로세스를 보면 이제 별도로 실행된다 했죠. 그것도 이제 다른 프로세스와 마찬가지로 큐리스트 가져와 가지고 필요한 거 윈도우로 차트를 이제 차트 요청을 하면 얘가 이제 차트 프로세스가 차트 데이터를 읽어 와요. 그리고 나서 윈도우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 차트 큐를 감시하고 있다가 윈도우 큐로 보내는 역할 요걸 하기 위해서 요 두 개의 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설정 불러오고 설정이 또 사용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CMD 창 로고용 불러오고 그리고 닉네임은 얘는 별도로 이렇게 다 읽어요. 우리가 코드 인포라는 DB에 스톡 인포랑 퓨처 인포를 넣어 놨어요. 그죠? 그래서 닉네임은 이제 이렇게 딕셔너리인데 업데이트 종목명을 to 딕셔너리를 만들어서 업데이트 해 버리면 키가 겹치지 않으면 계속 추가되겠죠. 그죠? 업데이트. 이 이제 딕셔너리 업데이트는 키가 겹치면 그걸 바꾸고 키가 없으면 추가돼요. 딕셔너리는
해 볼까요? 자 여기서 이제 콘솔 창에서 뭔가 이제 궁금할 때 간단한 것들 궁금할 때는 이 파이썬 파이참에 있는 파이썬 콘솔 창을 열어 가지고 하나 만들어 봅시다. A 이퀄 딕셔너리로 만들고 그죠? A 이퀄 딕셔너리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요렇게. 그러면 딕셔너리로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A 업데이트라고 해서 가로 열고 닫고 그 안에 딕셔너리 넣을 거예요. 하나를 뭐 1 1에 뭐 이제 딕셔너리로 해야죠. 1 콜론 뭐1 콜론 10 요렇게 넣고 그럼 여기에 지금 보이죠? 요렇게. 우측에 딕셔너리가 변경되는 게 보여요. 요런 형태로. 그리고 다시 A 업데이트 2 20 요렇게 넣으면 추가돼요. 요렇게 형태로. 그죠? 그래서 여기 A를 찍어 보면 요렇게 10 1 20 되죠. 근데 만약에 기존에 있는 거 2를 30 으로 바꾸면 추가되지 않고 그죠? 2가 30 으로 변경돼요. 그래서 요 업데이트가 좀 딕셔너리에서는 쓰기가 편해요. 요런 형태로. 그죠? 그래서 요렇게 쓰는 겁니다. 그 부분 딕셔너리를. 그러면 네임에 요 닉네임에 스톡 인포랑 퓨처 인포가 다 들어가게 되죠. 그죠? 종목명. 그래서 이제 이 DF를 읽어오면 여러 컬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종목명 하나예요. 그래서 종목명 하나만 딕셔너리를 만들어서 업데이트해야 돼요. 이 DF 자체를 딕셔너리 만들면 안 돼요. 그러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여기 맵플로트림에 플로트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그게 한글을 인식 못 하기 때문에 처음에 그래서 다 있는 맑은 코디 그건 모든 한글 윈도우에 다 있어요. 그 TTF 읽어 와 가지고 폰트를 요렇게 설정하는 겁니다. 폰트 설정하고 마이너스도 제대로 표현이 안 돼요, 마이너스 기호가. 그래서 마이너스 요걸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요렇게 마이너스 펄스로 잡아 주면 제대로 표현이 됩니다. 요런 형태. 그리고 이제 차트는 별도로 우리가 에이전트 할 때 설명했지만 코스피 코스닥 차트가 날라오면 차트 큐로 데이터만 보냈잖아요. 그거 저장용 어레이 2개 만들어 주고 스타트하면 이제 이게 메인 루프라고 해 놨었는데 맨날 바꿀게요, 이름을. 그러니까 바꿀 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걸 해도 되고 요걸 해도 돼요. 여기서 시프트 스페이스 메인 루프 이렇게 바꿔서 엔터 치면 같이 바뀐다는 거. 고렇게 해서 바꿨어요. 그래서 메인 루프 들어가면 차트 큐 감시하고요. 설정 변경 날라왔을 땐 딕셋 업데이트, 그래프 비교했을 때는 그래프 컴패리션 컴패리션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로 넘기고 데이터 3 개짜리는 지수 차트고 그게 아닐 때는 업데이트 차트예요, 7 개보다 클 때는. 그렇게 돼서 요것들 요 3 개의 함수만 설명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프 비교는 디테일 리스트를 넘겨 줍니다. 우리가 그래프 비교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디테일 리스트가 이제 테이블이에요, 테이블. 그러니까 백태 결과 테이블의 이름이에요. 그죠? 그래서 백테스트 DB에 연결해서 그거를 읽어 오는 거예요, 그 테이블에. 거기서 필요한 거는 인덱스랑 수익금 요 2 가지예요. 요 2 가지만 읽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읽어 와서 인덱스를 YMD HMS로 바꿔 주고 데이트 타임 형태로 바꿔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플로트하기 위해서는 요렇게 바꾸거나 아니면 뭐 그냥 텍스트 형태로 쓰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현재는 원래 인덱스가 이제 숫자로 되어 있어요. 그죠?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백트DB에는. 아무튼 그걸 데이트 타임으로 바꿔서 인덱스를 다시 만들고 인제 set 인덱스 같은 경우 in place true라고 쓰는 요렇게 하는 이유는 한 번도 설명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이걸 다르게 표현하려면 요렇게 해요. 요걸 다르게 표현하려면 df 이거를 요런 형태로 요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요게 더 명료해서, 그죠? 요게 더 간단해 보일 수도 있겠네요. 요거랑 요거랑 같은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을 좋아합니다, 요렇게. 이꼴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이꼴이 저 위에 멀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 써요. 보통 이런 거 할 때 이제 코딩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갖고 I 치면 떠요, 이렇게. 그죠? 인 인만 쳐도 왜 안 뜨나요? 요건 df가 데이터 프레임을 인식 못해서 그랬네요. 그죠? 근데 read SQL 하면 데이터 프레임 아닌가요? 난으로 데이터 프레임 맞는데. 음 데이터 프레임으로 서는 데 있는데 왜 이걸 인식 못하죠? 인플레이스 추루를 다시 해 볼까요? 안 뜨네요, 진짜. 왜 이런가요? 아무튼 요렇게 하면 이제 아까랑 똑같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 데이터 타임 형식으로 만든 건 뭐냐면 이 리샘플이란 명령을 쓰기 위해서고요. 이 리샘플은 이제 이 데이터 중에 이 기준값 그대로 합쳐 주는 재정렬을 해 줘요. 그러니까 없앨 건 없애고, 어떻게 하냐면 이게 날짜별로, 이게 데이가 날짜별로 정리해라는 거예요, 그 그래프를. 그러니까 그래프를 날짜별로 정리해서 합계를 때려요, 요렇게 sum. 그러면 이제 그 데이터가 전부 요렇게 수익금이잖아요. 우리가 수익금 컬럼이 두 개밖에 없어요. 컬럼은 지금 하나 예요. 이제 인덱스는 인덱싱을 해 버리고, 그죠? 수익금 하나이기 때문에 수익금만 합치면 돼요. 그러니까 날짜별로 수익금을 합쳐라 이 뜻이에요, 일자별로. 그리고 나서 수익금 합계로 누적 합계를 내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죠. 매플로트립에 플로트해서 df 인덱스의 수익금 합계 그래프를 그리라. 라인 굵기는 1이고 라벨은 이 테이블명이다. 고렇게 해서 연결 닫고 어 그 안에 있는 이 레전드는 이제 안에 세부 뭐 설명, 라인 설명들, 고거는 위치를 베스트 지가 알아서 위치 정하고 공백 타이트하게 줄이고 바탕에 그리드 표시, 점선 표시해 주고 플로트 쇼 띄워라. 뭐 요 뜻이에요. 그죠? 요런 형태로. 그래프 비교도 여기서 해요, 차트 큐로. 그죠? 간단해서 여기로 안 와도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냥 여기서 합시다. 어차피 플로트 관련해서 설정이 여기 있기 때문에 딴 데서 하려면 이 설정은 또 해 줘야 돼요. 그죠? 이 설정은. 그리고 업데이트 지수 차트는 요렇게 지수 데이터가 있는데, 이 지수 데이터는 이제 시간하고 현재가예요. 그죠? 지수 포인트. 현재가가 아니고 지수는 포인트라죠. 지수 포인트. 그래서 맨 처음에 구분이 코스피나 코스닥이고, 데이터 날라오면 아까 여기 코스피형, 이게 난일 때는 요거 많이 봤죠. 2000 어레이로 만들고, 난이 아니고 있을 때는 기존 어레이에서 2000 어레이로 만들고, 요거는 많이 봤을 거예요. 그죠? 고렇게 해서 틱을 이제 타임스탬프 형태로 우리가 지금 파이큐티에 표시하는, 파이큐티 그래프에 표시하는 모든 인덱스는 타임스탬프 형태로 보내게 돼 있어요. 그래야 올바르게 이 파이큐티가 어 확대를 하든 축소를 하든 이 인덱스의 그 날짜나 숫자 혹은 시간들을 자동 축소 확대해서 표시해 줘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타임스탬프 형태로 변경해 줘야 돼요. 그래서 어레이의 모든 것 0 번이 이제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이제 이렇게 그냥 텍스트이기 때문에 인트로 바꿔서 스트링으로 바꾼 다음, 아니 그냥 소수점이 포함되어 있나 봐요. 소수점이 그렇죠.
이 지수 포인트는 2 차원 어레이는 하나만 플로트라 해도 요렇게 만들 때 전부 플로트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정확하게는 MP 플로트 64 형태, 여기는 32로 되어 있겠네요. 16 이나 32 숫자가 작아 가지고. 그러면은 하나가 그러면 다른 것도 다 플로트 형태예요. 그래서 int를 감싸 주고 스트링으로 해야 점 이하에 있는 점 0이 포함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데이터 타임 형식으로 바꾸고 그 데이터 타임 형식을 다시 타임 스탬프 형태로 바꾸는 게 요 뜻이에요. 그래서 STX라고 별도로 이렇게 넘겨 줍니다. 요렇게. 그래서 윈도우 UI로 이렇게 코스피 차트에 표시해라. STX는 이거고 데이터는 요거다. 그래서 STX랑 이 데이터랑 따로 넘겨요. 그죠? 코스닥도 마찬가지 형태로 코스닥 데이터를 요렇게 XTX 만들어 가지고 요렇게 넘기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차트를 받아서 표시하는 부분은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오늘 차트까지만 하면 아마 끝날 거예요. 차트가 워낙 복잡해서. 그리고 이제 이 업데이트 차트는 이제 DB 차트나 실시간 차트 요 두 개, DB 차트만이죠. 실시간 차트는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전량 연산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DB를 저장할 때 이런 부분을 계산을 안 하고 보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은 다 빼고 저장해 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계산해 줘야 돼요. DB에서 차트를 불러올 때는. 그렇게 해서 보내줘야 돼요. 등락률 각도라든지 이 부분. 근데 이게 이제 하나의 코드에서 주식, 해외 선물, 업비트 그리고 바이낸스까지 모두 다 해결하기 위해서 코드가 이렇게 긴 겁니다. 분봉령까지 여기서 다 해결해요. 총 이제 4 개인데 틱하고 분봉이 있으니까 총 8개 구분을 여기서 하나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실상 이제 8 개가 아니고 또 이제 그 거래 목록 차트에서는 또 요렇게 매수가 매도가까지 표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한 번만 보면 돼요 근데 별다른 거 없이. 그래서 보면 이제 데이터가 7개 날라올 때가 있고 9개 날라올 때 있어요. 또 그게 아닐 때는 이 여기서 차트에서 호출하는 경우도 있고 요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개네요. 그죠? 저 7 개는 이제 디테일 없고 요거 일반 차트 요청이에요. 일반 차트 요청. 바이탐이 없는 거 그죠? 아무 차트나 요청했을 때. 근데 실시간 차트가 아니고 아무 차트나 요청했을 때 그러니까 이 차트 확장 버튼에서 거래대금 목록 순위 거기에서 차트를 누르면 요게 7 개가 날라오고 그리고 이제 9개 이게 데이터가 7 번의 타입이네. 죄송합니다. 9 개일 때는 7 번까지 끊고 7번 나중에 게 요거예요. 디테일하고 바이 타임. 디테일하고 바이 타임일 때도 있고 그리고 CF랑 요 부분 제가 요 구분해 놓은 건데 그 등락률 각도 설정하는 그 2 개. 그래서 이제 7 번이 이제 마지막 요거예요. 요거 디테일 또는 CF1 디테일 또는 CF1 그래서 디테일이 리스트 형태일 때는 이 디테일하고 바이 타임인 거 바이 타임 쓰고 이 디테일이 이제 그거예요. 어 여기 보면 디테일 is none이면 요렇게고 none이 아니면 요리 가잖아요. 매수 시간 매수가, 매도 시간 매도가예요. 요런 형태로. 요 형태고요. 그게 아닐 때는 이제 그게 아니면 이제 CF는 그냥 숫자예요. 그죠? 그냥 숫자기 때문에. 그래서 7 번이 리스트이면 요리 가고 아니면 숫자가 아니고 이제 그 단순 텍스트 숫자로 날라오긴 해요. 그죠? 배율을 적는 거니까요. 그 어떤 걸 하냐면 이걸 보내준다는 거예요. 세팅에 세팅에 있죠. 디그리. 이 숫자, 이 숫자. 이 숫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 두 공간에. 이 숫자를.
그걸 보내면 여기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리스트가 아니고 숫자기 때문에 요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디테일 또는 바이 타임이고 그게 없을 때는 여기로 들어오는 거. 단순 확인용. 그리고 그게 아닐 때는 이제 요거 분봉용 이제 뭐 다 들어올 때 여기 다 들어올 때도 있어요, 요런 형태로. 요게 다 들어올 때. 디테일하고 바이 타임이 있으면 프로의 매수까지 했고 CF랑 등락률 각도 두 개 넣으면 요 형태로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안에 데이터는 코인인지 아닌지 그리고 종목 코드 그리고 평균값 계산 틱수 조회 날짜 시작 시간 종료 시간 그리고 보조지표 설정값 그리고 디테일 매수 매도 시간 매수가 바이 타임스는 추가 매수 시간하고 매수 가격 CF5는 등락률 각도 개수 CF2는 거래대금 각도 개수 요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데이터가 모두. 그래서 일단 분봉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즈민을 펄스로 둔 다음에 코인일 경우 코인 타임프레임이면 분봉이 아니죠. 그죠? 타임프레임이 아닐 때만 추로로 바꿔 주고 그리고 키움증권일 때도 주식 타임프레임 아닐 때 분봉으로 바꿔 주고 해외 선물일 때도 타임프레임이 아닐 때 요렇게 바꿔 주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DB에서 읽어 올 건지 이제 정해야 돼요. DB는 일단 기본 두 개가 설정이 돼 있어요. 기본 이제 일자별 DB 그리고 백태 DB 요 두 개 중에 하나에서 해당 쿼리를 이용해서 쿼리는 이제 다른 게 어 인덱스를 나눠서 이 타임 기준이 다르죠. 그죠? 타임이 4 자리가 나올 때도 있고 6 자리가 올라올 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분봉은 10 분, 초봉은 10분 초 요렇게 날라오잖아요. 그래서 100만 나누거나 1만 나누거나 요게 달라요, 쿼리가. 그죠? 그래서 쿼리가 두 개 있고 쿼리가 이제 쿼리 1이 그거고 어 그다음에 코인이 아닐 경우 요거는 코인일 경우 그죠? 코인이 아닐 경우도 DB도 이제 스톡틱이고 여기는 코인틱이잖아요. 그죠? 코인틱. 일자별 DB에서 먼저 확인하고 없으면 백대 DB 요렇게 되고 여기서 쿼리가 이제 여기도 두 개가 나눠지겠죠. 초봉일 때랑 분봉일 때랑 요렇게. 요렇게 해서 이제 DB1, 2 그리고 이제 민 분봉인지 아닌지 일단 변수를 정한 다음 쿼리 2도 또 있어요. 복잡하죠. 자 쿼리 2는 이제 일단 DF 난으로 잡아 주고 방금 말한 서치 데이터랑 코드를 기준으로 해서 쿼리 2를 보낼 건데 우선 이제 DB1에서 DB1 파일이 있으면 DB1 파일 연결 만들어서 데이터 읽어 오고 그리고 DB2가 있으면 만들어서 읽어 오고 근데 특정 컴퓨터에서 아까 저처럼 지금 두 개 다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DF가 난 상태 그대로겠죠. 그래서 DF is none이거나 DF의 길이가 0일 경우 UI로 이제 차트 오류라고 데이터 없이 이렇게 보내요. 그러면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차트 처리하는 함수에서 요 경우 차트를 표시하지 않도록 요렇게 합니다. 그게 아닐 경우 그다음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없는 값들 계산하는 게 여기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산하기 전에 이 이동평균 계산하는 라운드 단위가 다르죠. 코인 같은 경우는 소수점 8 자리까지 그리고 키움 같은 경우 국내 주식은 3 자리 그리고 해외 선물도 8 자리까지 요렇게 해요. 그리고 T 카운터는 코인 평가 계산 틱수가 되고 T 카운터가 이제 공백 차트에서 공백 상태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설정에 있는 평가 계산 틱수를 사용한다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T 카운트를 차트에서 입력하면 차트 창에서 그러면 이 숫자대로 돼요. 그죠? 이 숫자대로 T 카운트가 그걸 이제 여기서 보내는 거예요. 그죠? 보냈잖아요. 읽어서. 고게 T 카운트예요. 그래서
일단 체결 시간 하나 만들어 주고 원래 인덱스에서 뽑아 가지고 체결 시간 하나 만들어서 나중에 이 체결 시간 기준으로 여기 있네요. 체결 시간 기준으로 매수 매도 표시하는 거. 그래서 이 체결 시간 기준 하나 만들어 주고 분봉일 때는 요런 이평들 만들고요. 분봉이 아닐 때는 60, 300, 600, 1200 요런 이평 만들고요. 그리고 최고 현재가는 같아요. 그죠? 현재가 맥스하면 되고 그리고 최저 현재가도 같고 민 하면 되고 분봉일 때는 이제 요게 하나 더 있어요. 최고 분봉 고가랑 최저 분봉 고가 요런 형태로. 그리고 체외 강도 평균, 최고, 최저 체외 강도는 같고 분봉일 때는 이제 최고 분당, 최고 분당 매도 수량, 누적 분당 매수 매도 수량, 분당 거래대금 평균이 되고 아닐 때는 초당 거래대금 평균까지 요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등락률의 각도를 구하기 전에 이 등락률 n의 이 매틱전의 등락률을 요렇게 만들기 위해서 요거를 시프트 카운트 마이너스 다 카운트만큼 밀면 안 돼요. 등락률 각도는 그 구간만큼의 차이의 각도니까 카운트 마이너스 1을 해야 돼요. 그죠? 간단히 얘기해서 직전 틱과 현재 틱의 각도를 구하려면 시프트 1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구간은 두 개예요. 그죠? 그래서 등락률 각도를 할 때 요렇게 하나 빼는 거예요. 그리고 등락률 차이를 구해요. 이제 갭을 구해 가지고 등락률 차이는 이제 등락률에서 등락률 n 요거 빼면 되겠죠. 거래대금도 마찬가지 T 카운트 마이너스 시프트 해 가지고 밀어 버리고 등락률 대금에서 등락률 각도 n 빼면 차이가 되고 요거를 이제 등락률 각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락률 각도가 때 개수가 다르다 했잖아요. 그래서 분봉일 때는 T 아닐 때는 민 해서 디그리 코인일 때는 코인에서 가져오고 선물일 때는 퓨처에서 아닐 때는 스톡에서 요렇게 이렇게 디그리 가져오고 와서 CF1, CF2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CF가 난일 때만 제가 이제 입력해서 그 배율을 확인했을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요렇게 입력하면 난이 아니고 이렇게 데이터가 찍혀 있어요. 요런 형태로. 그죠? 그래서 그게 아닐 때만 난이 아닐 때만 보통 입력 안 하면 이제 난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 디글이 설정된 값 그대로 불러오는 겁니다. 음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나서 아까 차이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각도 두 개 계산하고요. 음 그리고 이제 코인이 아니고 주식 같은 경우는 전입이 각도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만 전입이 각도 두 개 n 구하고 차이 구하고 각도 구하고 그죠? 이 부분도 이제 항상 같아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 디글이라는 걸 안 만들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매번 여기 곱하는 값을 이 각도 구하는 전략 일반 매매용 전략 연산 그리고 백태용 그리고 차트용 이런 거에 다 똑같이 맞춰 줘야 돼요. 근데 이거 하나만 해 놓으면 가져와서 쓸 수 있으니까 요렇게 바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코인 요 경우가 아닐 경우만 등락률 각도랑 거래대금 각도 두 개만 구하는 거죠. 전입의 각도는 주식에만 있으니까. 다른 코인이나 얼비트나 해외 선물은 이 두 개는 다 있어요. 그죠? 등락률이랑 거래대금은. 그래서 요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매수랑 바이 인덱스랑 셀 인덱스를 이제 리스트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에 일단 매수가 0, 매도가 0으로 만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매수가 있으면 여기에 가격을 변동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코인이거나 해외 선물일 때 매수가 2랑 매도가 1을 요렇게 또 만들어요. 두 번째 거. 요렇게, 요렇게 만들어서 밑에 사용할 때 보면 알 수 있어요. 디테일이 is none일 경우 그러니까 그 디테일이 그거예요. 그거 매수가 매도가 기록되어 있는 거.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난일 때는 요렇게 하고 난이 아닐 때는 이 디테일에서
매수 시간, 매수가, 매도 시간, 매도가가 요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만들어 놓은 바이 인덱스에 요렇게 넣는 거예요. 셀 인덱스에도 요걸 넣고 그리고 매수 시간에 따른 매수가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기본 매수가가 전부 0 상태에다가 요 시간인 것만 그죠? 요 시간인 것만 매수가랑 매도가가 요렇게 찍혀 있어요. 요런 형태로 DF에. 그리고 바이타임스가 또 추가 분할 매수일 경우 바이타임스 안에 이 꺽쇠로 구분이 되어 있고 꺽쇠 안에 이 값들은 다시 또 요 콜론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콜론의 이 X가 0 값이 추가 매수 시간, 1 값이 추가 매수가예요. 고렇게.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것도 이제 여러 개가 있으면 추가 매수 시간을 요렇게 바이 인덱스에 넣어 주고 매수 시간에 매수가를 또 요렇게 넣어 주는 거예요. 그죠? 매수가 매수 시점에 있는 건 매수가가 DF 매수가란 칼럼이 전부 0 이었다가 매수 시점은 매수가가 0이 아닌 게 되고 매도도 매도 시점에 있는 게 모두 0 이었는데 그게 아니면 어 매도가가 찍히는 거죠, 매도 시간이. 그죠? 근데 셀 타임스는 없나요? 여기에 다 들어 있나? 아닌데. 매도도 찍힐 텐데. 좀 신기하네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하다 보면 알게 되겠죠. 분할 매도도 할 수 있는데 그죠? 그럼 바이 타임스 말고 다른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셀 타임스가. 근데 왜 없죠? 하다 보면 나오겠죠. 자, 다시 가 봅시다. 그리고 이제 디테일이 나뉠 경우는 이제 불러와요. 트레이드 리스트에서 있는지 없는지. 코인이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게 매수가 매도가가 있는 거는 이거 DB예요, DB. 백태, 백태 결과창에서 매수가가 매도가가 찍혀 있는 것들, 그리고 추가 매수 시간이 찍혀 있는 것들. 이게 그래서 바이 타임스만 있군요. 그래서 이제 맞고요. 그리고 디테일이 없을 때는 그죠? 그러니까 백태 결과창이 아닌 집계용 창 그러니까 일반 주식이나 코인 거래 탭에서 Alt T를 누르면 집계창이 뜨잖아요. 그럼 일자별 그 거래 목록이 떠요. 거기에서 이제 차트를 소환하면 요리로 들어와요. 디테일이 난이니까. 거기에는 이제 어 매수 매도가 안 찍혀 있고 그 해당 종목을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아서 얼마의 수익이 났다. 요것만 있어요. 거래 목록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날짜에 이제 체결을 불러와야 돼요. 그래서 코인일 경우 체결 리스트에 해당 날짜랑 똑같은 체결 리스트를 구할 거고 종목명이 해당 코드인 그 데이터를 이렇게 불러오는 거예요. DF2로. 그리고 이제 그 코드를 가지고 닉네임을 가지고 네임 만들고 그죠? 닉네임이 있을 때만 아니면 코드 그대로고 코인 상태는 코드 그대로일 테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증권사가 키움증권일 때는 S 체결 리스트고 해외 선물일 경우는 잠깐만요. 기침 시원하게 하고 왔습니다. 해외 선물일 때는 F 체결 리스트예요. 거기서도 체결 시간이 서치 데이트랑 포함되어 있는 날짜에 종목명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면 이제 DF2에 체결 시간이 기록되어 있겠죠. DF2가 이제 0 이상일 때만 DF2의 인덱스를 돌면서 이렇게 이제 체결 타임을 가져와요. 체결 타임을. 체결 타임은 보면 분봉일 때는 체결 시간에서 12자리, 그죠? 연월일 시분초가 8자리, 분시간은 12자리까지 요렇게 그거를 가져와서 플로트하고 인트로 바꾸는 형태고
그다음에 그게 아닐 때는 그냥 체결 시간. 이게 왜 스트링 플로트 인트 돼 있을까요? 뭐 이유가 있겠죠. 체결 시간 그냥 초 분봉이 아닐 때는 그냥 체결 시간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게 이제 체결 타임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코드 안에 KRW가 있거나 혹은 어 USDT가 없으면서 증권사가 키움 증권일 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선물이 아닐 때예요. 선물이 아닐 때. 코인인데 업비트이거나 그죠? 코드가 USDT가 안 들어가 있으면 키움 증권일 경우, 키움 증권이 들어가 있는 경우, 주식일 경우 그죠? 그게 이제 업비트나 국내 주식일 경우 요렇게 되고, 그게 아닐 경우는 선물일 경우는 이렇게 요렇게 아까 그 매수 2랑 매도 2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 만든 이유가 선물일 경우는 롱 타입은 매수가 매도가에 기록할 거고 숏 타입은 매수가 2, 매도가 2에 기록할 거예요. 요렇게. 그죠? 그래서 매수가 2랑 매도가 2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렇게. 코인이면서 해외 선물일 때. 그죠? 정확하게는 코인이면서 거래소가 그거여야 되는데 상관은 없어요. 요거 두 개 뭐 추가된다고 시간이 얼마 걸리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는 코인이면서 틱셋의 거래소가 바이낸스 선물일 경우랑 증권사의 거래소가 해외 선물일 경우, 요 경우에만 이렇게 두 개 넣어야 돼요. 정확하게는.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선물이 아닐 경우 주문 구분이 매수인가 선물이 아닐 경우 이렇게 주문 구분이 매수로 체결에 매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인덱스의 C 타임을 돌면서 요거는 CG 타임. 이게 왜요? 이게 필요 없네요. 이걸 왜 만들어 놨죠? 이 CG 타임을 돌면서 새로 다 바깥에 있는 게 있네요. 여기는 바깥에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이게 왜 똑같은 걸로 바뀌었죠? 잠시만요. 확인하고 왔습니다. 똑같은 게 맞아요. 이게 화일문이라.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요 인덱스에서 이제 체결 시간을 만들어 왔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 DF는 요거예요. 우리가 그 DB에서 읽은 그죠? DB에서 읽은 거고 요 DF2는 이제 체결해서 읽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 DF의 인덱스에 이 시간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없는 경우에 오류가 나기 때문에 1 세컨 오고 1초 전으로 바꿔요, 이걸. 그래서 이 CG 타임이 없으면 요거를 스트링으로 해서 데이트 타임 형식으로 바꾼 다음에 1초 전으로 바꾸고, 그리고 나서 다시 요거를 1초 전으로 바꾼 걸 데이트 타임으로 다시 바꿔서 인트화 시키면 CG 타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거를 요렇게 넣고 매수가에 요렇게 체결가 DF2에 체결가 인덱스를 넣어야 되죠. 그죠? 요런 형태로. 고거예요. 그리고 이제 매도이면 이 가격이 만약에 없으면 대부분 여기 다 있어요. 대부분 이 과정을 생략합니다. 그죠? 대부분 생략해요. 근데 뭔가 체결을 수정을 한다든지 뭔가 잘못된 데이터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전에 체결된 리스트를 갖고 있다든지 이전 버전의 체결 리스트를 갖고 있다든지 하면 이게 요렇게 없을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렇게 된 거예요. 그 매도도 마찬가지 인덱스에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1초 전으로 세팅해 가지고 셀 인덱스에 넣고 그리고 매도가에 요렇게 넣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 요거는 이제 바이 선물 쪽 그죠?
바이롱하고 구분해서 롱 타입은 매수가 매도가에, 숏 타입은 매수가 투 매도가 투에 요렇게 넣어 두는 거. 요 부분이에요. 코드가 긴데 다 대부분 같기 때문에 이 과정을 줄일 수 있을 텐데 그죠? 요거를 여기에 여기에 적어 놓으면 또 너무 위에라 함수 안에 함수를 적어 놓으면 여기 너무 위에 포함돼서 헷갈릴 텐데. 그죠? 그냥 이렇게 해 둡시다. 어차피 하나만 실행되는 거라 코드만 길게 돼 있어서 복잡네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 부분을 CG 타임을 넣어서 이 DF에서 이게 있으면 CG 타임을 해서 CG 타임을 리턴하는 방식. 요렇게 하면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하면 이걸 줄이려면 여기에서 이 안에 있는 함수 안에 함수를 만들어요. 그래서 뭐 어떤 이름으로 할지 요게 봅시다. get CG 타임이라고 만들어 주네요. 이 대문자 말고 소문자 get 언더바 CG 체결 타임 요렇게 체결 타임 넣으면 반환하도록 요렇게 해서 나오면 요게 리턴 CG 타임 요렇게 하면 이게 이제 같은 글자 쓰면 안 되니까 언더바 요렇게 바꿉시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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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하고 요거는 나중에 안 쓰니까 요렇게 하면 되죠. 그럼 요렇게 넣어 놓으면 요걸 가지고 밑에 그 함수들을 요거를 다 없애면 돼요. 여기에 요 넣으면 되죠. 요거. 요렇게 해서 캐시지 타임 해서 요 CG 타임을 요렇게 넣으면 요렇게 하면 돼요. 요렇게. 요렇게 하면 돼요. 그죠? 요렇게 바꿉시다. 요런 형태로. 어, 어, 자 봅시다. 그러면 요거 카피해서 바꾸고 이 부분 모두 삭제. 이렇게 하면 같은 다 코드들이라 그죠? 이렇게 하면 간단하잖아요 코드가. 그렇게 해도 좀 복잡네요. 요거 한 줄씩 띄워 둘게요. 이렇게 반복 잡게 한 줄씩 이렇게 한 줄씩 띄워 둡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DF는 하나라 그죠? 여기에서 쓰는 DF는 딱 한 개예요. 그래서 겹치지 않기 때문에 이 함수 안에 함수를 호출하면 이 DF를 기준으로 인덱스 안에 있으면 1초 뒤에 했다가 온세칸 하고 타임 이 안에 있는 함수를 여기에 써버리면 그게 참조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다르게 해야 돼요. 안에 있는 건. 그게 매번 바뀌니까. 그죠? 그래서 요렇게 여기는 CG 타임이라고 쓰지만 안에 넣어서 돌아갈 때는 넣은 걸로 해서 요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하면 좀 간단해졌어요.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요것도 커밋 해두고. 자, 결과는 같아요. 코드만 간단해진 것 뿐이지. 그 대신 이제 이게 요 위에 있어가지고, 그죠? 좀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뿐이지. 코드는 간단해졌으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매수가 매도가를 이렇게 기억했는데 이제 어디에 넣었냐면 매수가나 매도가는 가격은 여기 DF에 넣어 놨고 별도로 바이 인덱스랑 셀 인덱스에 리스트에 넣어 놨어요. 그죠? 이런 형태로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컬럼을 정리해야 돼요. 이때까지 쭉 만들었는데 컬럼이 다 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코인이거나 해외 선물일 때 그러니까 선물일 경우 분봉이랑 분봉이 아닐 때 이렇게 다르고요. 그리고 선물이 아닐 경우 분봉이랑 분봉이 아닐 때 요렇게 달라요. 그죠? 위에서 쭉 한 게 요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선언해 두면 컬럼에서 거기에서 이제 추가되는 게 있죠.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요 코인하고 요걸 때는 매수2랑 매도2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요렇게. 그죠? 그리고 해서 컬럼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영인값 없애고 필라해서 영인값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그거를 어레이로 바꿔요. 요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롤링을 하고 이런 것들은 데이터 프레임이 작성하기가 편해요. 그죠? 이거를 이제 어레이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바꾸려면 너무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만들고 나면 이제 어레이로 바꿔 가지고 이제 만약에 분봉일 경우 요런 형태로 쭉 어레이 틱을 요런 이제 요거 보조 지표의 개수만큼 제로를 추가해서 요렇게 어레이를 만듭니다. 추가 28개를 총 제로 값을 추가하는 거예요. 어레이 틱에. 어레이는 컬럼명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 요 MC는 그 어레이 틱 1 번이고 선물이나 증권사일 때는 HLV가 달라요. 그죠? 번호가 11, 12, 13 이고 아닐 때는 선물이 아닐 경우는 20, 21, 20 이에요. 요렇게. 그렇게 해서 요렇게 마지막에 이제 마이너스 28에 넣는 거죠. 거꾸로 28에 뒤에서 28번째 거 그죠? 그거를 요렇게 AD 구해 가지고 바꾸고 테일립에도 요것도 순서대로 쭉 K 값 넣어서 요 K는 순서부터 그죠? 그래서 쭉 만들고 그것도 난이 있는 거 처리하고 np nan to num 하면 이렇게 바뀌어요. 난 값이. 그래서 어레이 틱을 만들어서 어레이 틱이 만약 오류가 나올 경우 난으로 해서 보조지표 설정 값이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된 원인 프린트 ex에서 찍어주고 마지막에 어레이 틱이 난이 아닐 경우 그죠? 그 이제 차트에 보낼 때는 이 xtx를 타임스탬프 형태로 바꾸고요. 그죠? 그 구분 인자를 넣어 줘야 돼요. 코인이면 C 아니면 S 그리고 해외 선물이면 F 요렇게 구분됩니다. CSF 고렇게 해서 차트로 보내고 구분 인자 넣고 엑스텐션 넣고 여태까지 만든 데이터 프레임 어레이로 바꾼 거 넣고 그다음에 바이 인덱스랑 셀 인덱스 그죠? 요거 두 개를 같이 보내요. 요렇게 차트로. 어. 결론은 요거예요. 결론은 딱 요거 만들려고 여태까지 한 거예요. 요렇게. 자 요렇게 하고 1 시간 7 분이네요. 이렇게 해서 차트로 넘어갈게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녹화는 그대로 일시 정지시켜 놓고 다녀올게요.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윈도우로 차트 데이터를 보내면 UI에서 여기 드로우 차트 여기로 들어오게 됩니다. 드로우 차트는 이제 드로우 차트가 있고 지수 차트가 있고 지수 차트 그리고 리얼 차트 세 개가 있어요. 이제 드로우 차트랑 리얼 차트는 유사하기 때문에 한 번에 차트부터 설명하면 리얼 차트는 좀 쉬울 거고요. 지수 차트는 간단하니까 지수부터 합시다. 그래서 아까 그 차트 큐에서 지수가 날라오면 이렇게 윈도우로 보내잖아요. 코스피인지 코스닥인지 엑스틱스랑 어레이 데이터 어, 포인트가 지수 포인트가 기록되어 있는 어레이를 보내요. 그러면 여기 들어오 지수 차트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수 차트가 보일 때만 기록하기 위해서 안 보일 때는 무시해 버리고 리턴 해 버려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실행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 데이터는 요렇게 XTX랑 Y 데이터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 XTX는 단순한 리스트고 어, 데이터는 어레이예요. 그죠? 물론 뭐 아무렇게나 상관은 없지만 구분은 이제 코스피인지 아닌지 요거고요. 그죠? 코스피이면 이 CTPG 아이템이라고 이 아이템에 100번에 저장할 거예요. 코스닥은 101번에 저장할 거고
요거는 이제 딕셔너리인데 이렇게 만들 때 여러 개를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 드로우 차트에도 보면 측에 있어요, 아이템이. 보면 여기 리얼 차트에 있어요. 리얼 차트.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리얼 차트에 보면 이 아이템을 사용해요, 요렇게. 근데 리얼 차트는 이제 아무리 많아도 100 개가 될 수 없고 그래서 지수 차트에서는 100 번이랑 101 번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UI가 가지고 있는 셀프 변수인 CTPG 아이템 딕셔너리에 100 번의 요거를 저장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 저장할 거고 플로트하는 캔버스는 UI가 가지고 있는 GSPG의 1 번이 요거예요. 어 GSPG 1 번. 여기에 플로팅을 할 거예요. 코스닥은 2 번, 그리고 아이템 번호는 1 번. 거기에 플로트를 할 거고 XTX에 X 넣으면 되고 Y에 그 어레이 데이터 넣으면 되고 그리고 색깔은 이게 빨간색, 요거는 파란색 요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항상 틱이 날라올 때마다 이게 이제 10 초에 한 번씩 날라와요, 지수 차트는. 이 틱이 날라올 때마다 이제 레인지 범위를 자동으로 축소 확대해 주는 명령 enable auto range 요렇게 씁니다. 그거만 하면 끝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두 가지의 경우가 있죠. 없을 때는 요렇게 플로트하고 만들고 아닐 때는 이제 그 이 파이큐티 그래프가 좋은 점이 뭐냐면 이 기존에 있는 이렇게 플로트에다가 셋 데이터를 해 버리면 이게 이제 아이템을 플로트한 걸 요렇게 객체화할 수 있어요, 파이큐티 같은 경우. 파이큐티 그래프는. 그래서 그거의 데이터만 일부만 바뀌면 요렇게 셋 데이터라고 해서 이 데이터만 넣어 주면 돼요, 그런 형태로. 그러면 알아서 지가 같은 부분 그대로 활용하고 지울 부분 지우고 추가된 부분만 새로 그려 주고 요런 형태로 해 줍니다. 그래서 요 명령이 상당히 좋아서 제가 파이큐티 그래프를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 코스닥도 그죠? 아이템이 없을 경우 100 번이 없을 경우만 그렇게 되는 거죠. 101 번이 없을 경우만. 이렇게 하면 이제 지수 차트는 끝나요. 요 부분이 이제 어 실시간 차트 부분에서도 나올 거예요, 나중에. 자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이제 TV 차트 그리는 거. 이 드로우 차트는 그냥 한번 그리고 변화가 없어요, 데이터가. 한번 그리고 우리가 뭐 매수 시점, 매도 시점 데이터를 확인한다든지 요것만 하지 다른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간단한데 좀 깁니다. 벌써 이번 편 녹화 시간이 1 시간이 넘은 것 같은데 1 시간 13분 정도 됐네요. 도로 차트까지 하고 리얼 차트는 다음 시간 한 번에 다 해야 되는데 여기서 끊어 갈까요? 여기서 끊어 갑시다. 여기서 끊고 다음 시간에 차트 드로우 차트랑 리얼 차트 할게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